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숲길 채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이는 들지만 어떻게 하면 존경받는 노년이 될 수 있을까? 우리 모두 맞이할 노년기. 주변에 소개해 주세요.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노년이 더 빛나고 의미 있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비결은 경청의 미학입니다. 나이 들면 경험과 지식이 쌓여 말하고 싶은 게 많아지죠. 하지만 진정한 어르신은 말하기보다 듣는 데 집중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들의 생각, 고민, 꿈을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경청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집중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표현을 해주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듣고 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여러분을 더욱 신뢰하게 될 거예요.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세 김할아버지는 손자와 대화하기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손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모르는 건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러자 손자도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즐기게 되었어요. 이젠 손자가 먼저 연락해서 이야기를 나눈답니다.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가족이나 이웃과 대화할 때 말하기보다는 듣는데 집중해 보세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겸손의 향기입니다. 살아오면서 이룬 것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그걸 자랑하기보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자녀 자랑, 재산 자랑, 과거에 잘 나갔던 자랑은 삼가는 게 좋아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좋은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해.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재산에 대해 말할 때는 평생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 그 덕에 지금 편히 쉴 수 있으니까. 많진 않지만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라고 표현해 보세요. 과거의 경험을 나눌 때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한 덕에 지금 이렇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어 다행이야.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다 좋은 경험이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겸손한 태도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욱 존경하게 만들어요.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박할머니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이에요. 그녀의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고 손자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아요. 대신 이웃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참 복받은 사람이야.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손주 얼굴도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져요. 이런 박할머니의 태도 덕분에 이웃들은 그녀를 더욱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순간에 잠시 멈추고 대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배움의 즐거움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이 배워야 해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보세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튜브로 관심 있는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워보세요. 외국어 몇 마디를 익혀보는 것도 좋아요.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해보세요. 지역 도서관에서 큰 글자 책을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요리, 원예, 그림 그리기 등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건강에 좋은 요리법을 배워 가족들에게 대접해보세요. 작은 화분에 베란다용 채소를 키워보는 것도 좋아요. 그림 그리기는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젊은 세대와 대화할 거리도 생깁니다.
난 이제 늙어서 라는 말 대신 요즘 나는 이걸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배움의 즐거움을 느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7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손주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배워나갔죠. 이제는 유튜브로 건강 정보도 찾아보고 카카오톡으로 옛 친구들과도 연락해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하루하루가 재미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또 뭘 배울까 기대돼.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늘 하고 싶었지만 미뤄둔 것이 있나요? 지금 시작해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답니다. 네 번째 비결은 건강의 지혜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돌봐야 해요. 건강은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해요. 몸을 위해서는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하루 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어요. 가까운 공원을 거닐거나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세요. 걸으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루 3끼를 꼭 챙겨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중요해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각각 다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6에서 8잔 정도가 좋아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건강검진을 받으세요. 평소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의사 선생님의 조언을 잘 따르고 처방된 약은 규칙적으로 복용하세요. 마음을 위해서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것이요. 또한 감사한 걸 글로 남기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에게 전화해 보세요.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거울을 보며 활짝 웃어보세요. 웃을 일이 없다고요. 그냥 웃어보세요. 웃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어색하더라도 괜찮아요. 재미있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보며 자주 웃으셔도 좋습니다. 건강한 어르신은 그 자체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차면 가족들도 안심하고 행복해할 거예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70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되고 우울했대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힘썼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식단도 조절했어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단 음식은 줄였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도 시작했고요. 1년 후 최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해지니까 사는 게 즐거워졌어. 손주들이랑 놀아줄 때도 더 신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닐 때도 피곤하지 않아. 건강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 여러분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가벼운 산책, 건강한 식단, 정기적인 병원 검진,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하는 마음, 사람들과의 교류, 밝은 웃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5번째 비결은 나눔의 기쁨입니다. 나누는 삶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높여줘요. 나눔은 우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꼭 큰 돈이나 물질을 나눌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들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이웃에게 내가 직접 기른 채소를 나눠주세요. 베란다나 텃밭에서 키운 채소를 이웃에게 드리는 거죠. 오늘 아침에 딴 상추예요.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며 건네주세요. 채소를 나누며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고향 이야기 등을 들려주세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직접 겪은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될 거예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손주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과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직업 경험을 나누세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인생의 교훈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겪은 실수와 그로부터 배운 점을 공유하세요. 젊은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주세요. 나눔을 실천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생의 멘토로 여기게 될 거예요. 나눔의 기쁨을 경험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할머니는 평생 주부로 살았어요. 요리 실력이 특출났죠. 복지관 강사 모집 소식에 가정요리 선생님으로 신청하여 지역 복지관에서 요리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큰 보람을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수업받는 학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졌고 할머니 덕분에 요리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답니다.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든 음식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기뻐. 나눔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해 보세요. 꼭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만의 특별한 것을 나누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존경받는 어르신이 되기 위한 5가지 비결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청의 미학, 겸손의 향기, 배움의 즐거움, 건강의 지혜, 나눔의 기쁨. 이 5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존경하는 진정한 어르신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 들미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인생. 멋지지 않나요?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어르신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지혜를 더욱 존중하게 될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겸손함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호기심 가득한 여러분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감탄하게 될 거예요.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꾸세요. 활기찬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안심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눔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멋진 어르신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겪은 모든 경험들이 이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노년에 행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지혜의 숲길에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